어머니의 서랍 속에서 저는 굳어버린 과자를 발견했습니다. 백설기며 젤리며 양갱이며 하나하나 흰 휴지에 정성스럽게 쌓인 채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 처음엔 몰랐어요. 영문도 모르고 꺼내 들었는데요. 그 밑에 조그만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반쯤 마비된 손으로 떨리는 손을 억눌러가며 한자 한자 힘겹게 쓰신 삐뚤삐뚤한 글씨로요. 우리 딸은 단 것을 좋아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서랍 앞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머니는요, 요양원에서 매일 나오는 오후 간식을 한 번도 드시지 않고 매일매일 그 휴지에 싸서 모아두셨던 거예요. 제가 딸로서 어머니를 찾아오는 날에 건네주려고요. 언젠가 딸이 이 과자를 받아주는 날이 오리라 믿으면서요. 그런데 그날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요양원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매일같이 어르신들 몸을 닦아드리고 밥을 떠먹여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렸어요. 몇백 분의 손을 잡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어지간한 의사보다 사람이 나이 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더 많이 봐온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말합니다. 집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요양원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이상하시죠? 30년을 요양원에서 일해온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내 부모를 아니면 나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야 하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다들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저는 그것을 정면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시골의 한 요양원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접 어르신 댁으로 찾아가는 방문 요양을 10년 했어요. 합쳐서 30년입니다. 그동안 제가 만났던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셀 수가 없어요. 소리 없이 오시고 소리 없이 가셨으니까요.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런 사람이 어머니 방 앞을 직원 얼굴로 매일 지나쳤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수님 할머니, 정숙 씨, 그리고 제 어머니, 이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요. 요양원이라는 곳의 진짜 모습을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잔혹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건강한 지금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돈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마지막을 여러분답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먼저 요양원이라는 곳이 실제로 어떤 곳인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요,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분이 지금 약 53만 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10년 사이에 2배 넘게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요양원 입소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전국에 몇십만 명에 달합니다.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이미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나 자신이 언젠가는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양원은 어떤 곳일까요? 좋은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을 정말 잘 모십니다. 밥을 제때 먹여드리고요. 씻겨드리고요. 약을 챙겨드리고요. 의료 지원도 해드려요.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악봉해요. 자기 허리 상해 가면서도요. 굳은 일, 힘든 일 마다하지 않아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입니다. 요양원은 어르신의 몸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어르신으로 있게 되어버립니다. 제가 30년 동안 본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양원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요.
초반에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세요. 나는 젊었을 때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평생 이 일을 해왔다. 나는 이런 음식을 좋아하고 이런 것을 싫어한다고요. 어느 할머니는요, 오셨을 때 자기 포목점 이야기를 하셨어요. 손님들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요. 비단 감촉이 어떤지요. 눈빛이 그때 살아났어요. 목소리도 달라졌어요. 그분 삶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그 이야기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으니까요. 직원들은 바빠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한 직원이 20명 가까운 어르신을 담당해요. 그 한 분 한 분에게 기저귀를 갈고요. 밥을 먹여드리고요. 목욕을 시켜드리고 기록을 하다 보면요. 그분이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좋아하셨는지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요, 서서히 그냥 입주자가 됩니다. 307호 어르신, 205호 어르신, 그렇게요. 이름으로 불려도요. 이름만으로는 그분의 삶이 담기지 않아요. 더 무서운 건요, 어르신들 자신도 그것에 점점 익숙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교사였는데요. 나도 예전엔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하시던 분들이요. 몇 달이 지나면 그냥 조용해지십니다. 더 이상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들어줄 여유가 없으니까요. 이게 아무도 나쁜 사람 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직원들도 잘못이 없어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요양원에는 또 하나의 무서운 일이 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세면을 하고요. 아침 식사를 드세요. 오전에는 여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박수치기라든가요. 체조라든가요. 점심 식사요. 낮잠요. 오후 3시에는 간식이 나옵니다. 저녁 식사요. 그리고 저녁 9시면 소등입니다. 이 일과가요.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요. 요일이 달라져도요. 계절이 바뀌어도요. 똑같은 일과가 반복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매일 뭔가를 결정하며 살고 계세요. 오늘은 뭐 먹을까요? 오늘은 어디를 나갈까요? 오늘은 누구에게 전화할까요? 그 결정들이요. 사소해 보여도요. 그게 바로 내가 나라는 증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삶이 내 삶이니까요. 요양원에서는요, 그 결정을 대부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언제 밥을 먹을지요, 언제 목욕을 할지요, 언제 잘지요, 전부 정해진 대로 따르는 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몸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정하는 삶을 잃는 거니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요? 스님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스님 할머니는 제가 요양원에서 일하던 시절의 어르신이었습니다. 80세를 조금 넘기셨을까요? 자그마하고요. 흰 살결에요. 깊이 있는 눈을 가진 할머니셨어요. 예전에 동네에서 작은 포목점을 하셨다더니요. 몸가짐 하나하나에 어딘가 반듯한 데가 있었어요. 손끝까지 고운 분이셨죠. 옷 한 가지를 걸쳐도 어딘가 다른 분이셨어요. 당신 안에 오랫동안 갖고 온 무언가가 있는 분이었어요. 스님 할머니에게는 매일 정해진 일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점심을 드시고 나면요. 오후 이 시쯤이 되면요. 할머니는 손수장을 열었어요. 연분홍색 깃이 달린 고운 저고리로 갈아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찬빗으로 하얀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셨어요. 그러고는 복도 맨 끝 창가의 의자에 단정히 앉으셨어요. 주차장 쪽을 내다보면서요. 1시간이고요. 2시간이고 그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영문을 몰랐어요. 여쭤봤죠. 스님 할머니, 어디 나들이라도 가세요? 그랬더니 스님 할머니가 이쪽을 돌아보시더니요. 그렇게 기쁜 얼굴로 웃으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이 곧 온다니까. 그 웃음이요. 얼마나 화냈는지 몰라요.
살이 빠지고 야위어도요. 그 웃음 하나만은요. 100살은 더 젊어 보이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어떤 기쁨이 살아있는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님 할머니에게는 정숙 씨라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숙 씨도 정말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요. 손에는 늘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인절미며 약과며 단 것을 들고서요. 엄마, 나왔어. 두 분이서 마주 앉아 그것을 반씩 나눠 드시고요. 스님 할머니도 그렇게 기뻐하시며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나눠주시곤 했어요. 우리 딸이 사왔어 하면서요. 그때 스님 할머니 얼굴은요, 정말 빛이 났어요. 그 얼굴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굴에서 느껴지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딸이 온날의 스님 할머니와요. 혼자 창가에 앉아 기다리는 스님 할머니는요,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 표정의 차이가요, 얼마나 컸는지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뭔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요, 이건 요양원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지겹도록 보게 되는 광경입니다만요. 면회라는 건 점점 줄어들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요. 그게 한 달에 두 번이 되고요. 한 달에 한 번이 되고요. 이윽고 명절 때만이 되고요. 그러다 결국 뚝 끊깁니다. 딱히 매정해서가 아닙니다. 이 말은 정말 목소리를 높여 하고 싶은데요. 이건 결코 무정해서가 아니에요. 다들 저마다의 삶이 있으니까요. 일도 있고요. 자식도 있고요. 자기 몸도 있으니까요. 정숙 씨도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요. 정숙 씨는 스님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 전에요. 무려 3년을 집에서 직접 모셨던 겁니다. 남편과 고등학생 아이 셋이 살던 그 집에서요. 정숙 씨 혼자서 어머니의 병수발을 전부 짊어졌어요. 스님 할머니는 그 무렵 다리가 불편하셔서요. 밤중에도 몇 번씩 화장실에 일어나셔야 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때마다 깨야 했어요. 잠을 못 잤어요. 낮에는 시간제 일을 나가고요. 돌아오면 밥을 지어 어머니를 먹여드리고요. 목욕을 시켜드리고요. 정작 자기가 이불에 눕는 건 늘 새벽이시 삼시오. 집에는 손잡이를 달고요. 온돌방에는 요양용 침대를 드리고요. 벽장에는 어른용 기저귀가 산더미로 쌓여 있는요. 그런 생활이 3년이나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3년입니다. 3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고요. 밤중에 몇 번씩 일어나고요. 낮에는 일을 나가고요. 돌아와서는 또 돌봐드리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버티지 못해요. 마음도 버티지 못해요. 우리 세대는요, 자식 키우느라 내 몸 돌볼 틈 없이 살았잖아요. 그 긴 세월을요, 쉬지 않고 버텨왔잖아요. 그런데 노년에는요, 또 부모님을 모시는 짐까지 지는 거예요. 두 세대를 동시에 짊어지는 거죠. 제가 방문 요양을 하던 시절에요, 어느 65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분은요, 83세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계셨는데요. 남편도 이미 편찮으셔서요. 남편 수발도 함께 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수발요, 남편 수발요, 두 가지를 동시에요. 혼자서요. 그분이 저한테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요, 한 번도요, 아파 본 적이 없어요. 아프면 안 되니까요. 내가 쓰러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 말이요. 얼마나 오래 마음에 남았는지 몰라요. 아프고 싶어도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다들 어딘가에서요. 그렇게 버티고 있어요. 이거 뭐 그 버팀이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칭찬도 없어요. 상도 없어요. 그냥 묵묵히요. 하루하루를요. 그게 우리 세대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삶이에요. 그분들이요. 지금 요양원에 계신다면요. 아니면 혼자 집에 계신다면요. 한 번쯤은요. 엄마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지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 한마디를요, 해드리면 어떨까요? 그게요, 과자보다 더 달아요. 어떤 의료 서비스보다 더 힘이 돼요. 정숙 씨에게는 서울에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전화로 입만 살아 있었어요. 제대로 좀 모셔라. 요양원 같은 데 보냈다가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돈도 안 내요. 손도 안 보태요. 어쩌다 와서는 스님 할머니한테 좋은 얼굴만 하고 가버려요. 다들 이런 경우 있지 않으신가요? 돌보는 사람은 늘 혼자요. 입만인 사람은 여러죠. 그리고 그 사람이 쓰러지면요.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정숙 씨가 저한테 문득 털어놓았어요. 아무도 없는 면회실에서요. 저기요, 제가요, 밤중에 어머니 기저귀를 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버렸어요. 목소리를 떨면서요. 이분 도대체 언제까지 사시려나. 그렇게 말하고 정숙 씨는 두 손으로 자기 입을 틀어막았어요. 몹쓸 딸이죠. 친어머니한테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버렸대요. 아주 잠깐이지만요. 그리고 자기가 무섭고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요. 여러분은 정숙 씨를 탓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못합니다. 3년이에요. 3년을 혼자서요. 새벽 2시, 3시까지 잠도 못 자면서요. 그런 상황에서 성인 군자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다는 게 사람이에요. 그 한계에 다다른 것 뿐이에요. 그런 정숙 씨가 결국 쓰러졌습니다. 부엌에서 쌀을 씻던 중에요. 빈혈로 픽하고요. 의사가 딱 잘라 말했답니다. 이러다가는 어머니보다 따님이 먼저 쓰러집니다. 그래서 스님 할머니는 우리 요양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입소한 그날 밤이었어요. 정숙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놓고 집에 와서요. 오랜만에 아침까지 푹 잤어요. 몇 년 만인지요. 밤중에 안 깨고 잤어요. 그런데 눈을 떴을 때요. 제가 안도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넣고 이제야 풀려났다고요. 슬프기보다 먼저요. 안도하고 있는 제가 있어서요. 나는 대체 얼마나 몹쓸 인간인가 싶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숙 씨를 탓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잘 견뎠다고요. 3년이나 혼자서요. 잘 했다고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요양원에 모신 건 스님 할머니를 버린 게 아니에요. 정숙 씨도 스님 할머니도요. 두 사람 다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요. 요양원이라는 곳에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정숙 씨는 스님 할머니를 모셔놓고요. 처음 얼마간은 속죄하듯 자주 찾아왔어요. 하지만 사람은 익숙해집니다. 스님 할머니가 없는 집에 익숙해져요. 스님 할머니가 없는 조용한 밤에 익숙해져요. 아침까지 잘 수 있는 생활에 익숙해져요. 그 익숙함이요. 사실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의 몸과 마음은 살아남기 위해서 익숙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생존 본능이에요. 하지만요, 그 익숙함의 대가가 있어요. 정숙 씨 가족은요, 조금씩이요, 스님 할머니가 없는 생활에 익숙해져 갔던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는 일이에요. 잠깐요, 여기서 제가 요양원에서 본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제가 일하던 요양원에 태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73세셨고요. 전직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평생 교단에 서셨던 분이에요. 태수 할아버지는요. 오시자마자 직원들한테 이러셨어요. 나는 30년을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쳤으니까요. 여기서도 뭔가 가르칠 수 있는 역할을 주면 좋겠다고요. 처음엔 웃으면서 들었어요. 나중에는 요청을 잊고 넘어갔어요. 바빴으니까요. 태수 할아버지는 처음 몇 달은요. 복도에서 만나는 어르신마다요. 말을 건네시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려 하셨어요. 지식이 많으신 분이라요. 이야기 하나하나가 흥미로운 분이었어요. 그런데요, 몇 달이 지나면서요, 할아버지가 조용해지셨어요. 하루에 두세 번씩 보던 복도 산책이요. 한 번으로 줄었다가요, 이윽고 방에서 잘 안 나오시게 됐어요. 어느 날 제가 방에 들어갔더니요, 할아버지가 이불 위에 앉아서요, 멍하니 벽을 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요? 오늘 밥은 드셨어요? 예요. 먹었어요. 그렇게 대답하시는데요. 눈빛이요. 처음 오셨을 때 빛나던 그 눈빛이요. 어딘가 꺼져 있었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할아버지요. 교장 선생님이셨다고 하셨잖아요. 학교에서 제일 보람 있었던 게 뭐였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요. 잠깐 놀라신 표정이셨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음요. 졸업식이 제일 좋았지요. 아이들이 다 자라서요. 교문을 나설 때요. 그때 어깨를 두드려 주면요. 그 아이들 눈빛이 있거든요. 선생님이요. 덕분에요. 하는 그 눈빛이요. 말씀하시는 동안요. 그 꺼져 있던 눈빛이요. 조금씩요. 살아났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분이 필요한 게요. 음식이 아니에요. 의료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분은요. 누군가가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물어봐 주기를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요양원이 줄 수 없는 것이요. 바로 그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요.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귀요. 그 귀 하나가요. 그분을 살게 하는데요. 그게 없으니까요. 그분들은 조용히 꺼져가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여기가 오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요양원이라는 것은요. 남겨진 가족에게요. 당신이 없어진 뒤의 삶을요. 매일매일 연습시키는 곳입니다. 스님 할머니는 살아있어요. 멀쩡히 살아있어요. 창가에서 연분홍 저고리를 입고 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요, 이미 스님 할머니가 없는 삶에 완전히 익숙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해요. 스님 할머니는 아직 숨을 쉬고 있는데도요, 가족들 안에서는 이미 조금씩 없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요,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 모두의 삶에서 잊혔을 때요. 두 번째는 심장이 멈췄을 때요.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가면요. 대부분 첫 번째 죽음이요. 아주 먼저 찾아와 버려요. 살아있는데 잊혀가는 겁니다. 이보다 잔혹한 일이 있을까요? 그 무렵에 저는 마음속으로 정숙 씨를 심판하고 있었어요. 입으로는 바쁘시죠 하며 상냥한 말을 건네면서요. 속으로는 몹쓸 딸이다 생각했어요. 매일 어머니가 창가에서 기다리시는데요. 가끔은 얼굴이라도 보러 오면 좋으련만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오만하게도요. 나라면 절대 내 어머니를 이런 꼴은 겪게 하지 않는다고요. 아, 지금 떠올리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요. 30년 돌봄의 전문가를 해왔다고요. 뭐든 다 안다고 여기면서요. 정작 아무것도 몰랐으면서요. 그걸 뼈저리게 깨닫게 될 날이요. 바로 코앞까지 와 있는 줄도 모르고요. 스님,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해 겨울이었나요? 정숙 씨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바람결에 들으니 이번엔 정숙 씨 남편이 몸이 안 좋아지셔서요. 그 병관으로 정신이 없어졌다더군요.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 끝났다 싶으면 다음이 와요. 다음에서 또 다음으로요. 그래도 스님 할머니는 매일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연분홍 저고리를 입고요. 찬빗으로 머리를 빗고요. 딸이 곧 온다니까 하면서요. 안 와요. 벌써 몇 달째요. 그래도 기다리세요. 제가 지나칠 때마다요. 할머니는 어김없이 물으셨어요. 아가요, 오늘 정숙이 왔냐? 오늘은 안 오셨어요. 그러면 할머니는 잠깐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셨다가요.
다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오겠지요. 바쁜가 봐. 그 목소리에 원망이 없어요. 서운함도 없어요. 그냥 바쁜가 봐. 그 한마디요. 그게요. 더 가슴이 아팠어요. 원망을 하시면 차라리 덜 할 것 같은데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바쁜가 봐 하시는 그 목소리가요. 매일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요. 이 직업을 계속해야 하나 싶을 때도 있었어요. 추운 2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복도를 지나가는데요. 창가에 계시던 스님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시는 거예요. 놀랄 만큼 센 힘으로요. 그러고는 방긋죠. 얼굴 가득 주름이 잡히도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정수가 네가 와줬구나. 저를 딸 정숙 씨로 착각하신 거죠. 저는 그때요. 이건 아직도 후회하고 또 후회해도 다 못할 일입니다만요. 저는 그만요, 할머니요, 저 직원이에요 하고 말해버렸어요. 일하는 버릇이었어요. 그랬더니 스님 할머니의 얼굴이 스르르 흐려지면서요. 아유, 그렇지요. 미안해요. 하고 작게 말씀하시고는요. 다시 창밖으로 눈길을 돌려버리셨어요. 왜 나는 그때 정숙 씨인 척 해드리지 않았을까요? 엄마요, 나왔어요. 딱 한마디 해드리면 됐을 텐데요. 손을 마주 잡아드리면 됐을 텐데요. 지금도 그 주름진 미소와요. 그것이 흐려지던 순간을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그해 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은 허무했습니다. 감기가 덧나 폐렴으로요. 우리가 정숙 씨에게 전화를 하고요. 정숙 씨가 요양원에 달려왔을 때는요. 이미 수님 할머니가 숨을 거두신 뒤였습니다. 시간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정숙 씨는 수님 할머니의 차갑게 식은 얼굴을 보며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입에서 나온 말이요. 저 방은 언제까지 비워드리면 될까요? 였습니다. 냉정한 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순간에는 아주 잠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정숙 씨는 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미 울 만큼의 눈물은요. 3년간의 집안 병수발로 진작에 다 흘려버렸어요. 그리고 요양원에 모신 뒤에 몇 년 동안요. 수님 할머니는 정숙 씨 안에서 이미 조금씩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진짜 이별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끝나 있었던 겁니다. 얼마 뒤 정숙 씨가 문득 말했어요. 저기요, 제가요, 이제 엄마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건강했을 때요, 웃던 때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2번 죽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미요, 가족의 기억에서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걸 말하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는 거짓말이 됩니다. 수님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몇 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이번엔 제 어머니가 집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뇌혈관이 터져서요. 목숨은 건지셨지만요. 반신이 불편해지시고요. 그러다 점점 머릿속도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는 퇴원하실 때 제게 또렷이 말씀하셨어요. 아직 제대로 말씀하실 수 있을 때였죠. 손을 잡으시고요. 얘야요, 이 어미는 말이다요. 집에서 죽고 싶다요. 요양원엔 들어가기 싫어요. 그야 그렇죠. 누구든 정든 우리 집에서요. 자기 이불 속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은 법입니다. 당연한 소망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30년 돌봄의 전문가인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요? 집에서는 무리인 것 뻔하잖아요. 나도 이 일이 있는데요. 요양원이 전문 인력이 24시간 봐주니까요. 엄마도 그게 더 안심되잖아요. 전문가 지식으로요. 그럴싸한 논리로요. 어머니를 설득해버렸어요. 정숙 씨를 마음속으로 심판하던 그 입으로요. 어머니는 한동안 잠자코 계시다가요. 작게요. 그래요.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러고는 두 번 다시요. 집에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요. 제가 어머니를 모신 건 다른 요양원이 아니었어요. 내가 일하는 바로 그 요양원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최고의 효도라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제 직장이니까요. 매일 어머니를 만날 수 있고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달려갈 수 있고요. 전문가인 제가 바로 곁에서 지켜볼 수 있으니까요. 이보다 좋은 선택이 없죠요. 어머니를 모신 그날요. 저는 심지어 뿌듯하기까지 했어요. 어머니 어깨를 감싸고요. 엄마, 잘 됐지요. 이제부터는 매일 딸이 곁에 있을 테니까요. 들어보세요. 이게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만날 수 있다요. 맞아요. 만날 수는 있었어요. 같은 건물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요양원에서는 딸이 아니었어요. 직원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제겐 제가 맡은 어르신이 20분씩이나 있어요. 그 한 분 한 분에게 기저귀를 갈고요. 밥을 먹여드리고요. 목욕을 시켜드리고요. 기록을 하고요. 눈코 뜰 새가 없어요. 요양 현장이란 정말이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앉을 틈도 없어요. 어머니 방 앞을 하루에 몇십 번씩 지나다녔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우리 엄마다 싶으면서도요. 나중에 하며 손이 안 나요. 다음 어르신이 기다리고 있어요. 호철벨이 울려요. 그렇게 저는 친어머니 방 앞을 직원 얼굴을 하고요. 매일매일 지나쳐 다녔던 겁니다.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웃는 얼굴로 말을 건네면서요. 정작 제 어머니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요. 그러던 중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존댓말을 쓰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잘못 들었나 했어요. 제가 바쁜 틈에 잠깐 얼굴을 내밀고요. 엄마요, 별일 없어요. 하고 여쭤보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요. 덕분에요. 늘 죄송합니다요. 죄송합니다라니요. 자기 딸한테요. 저는 그걸 치매 탓으로 돌리려 했어요. 아요. 엄마도 나를 점점 못 알아보시는구나 하고요. 이쪽이 편했으니까요. 그렇게 믿어버리면요. 내가 도망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요. 제가 딸이라는 걸 똑똑히 알고 계셨어요. 알면서도 존댓말을 쓰신 거예요. 왜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어머니 앞에 늘 직원 얼굴로 나타났으니까요. 하얀 근무복을 입고요. 바쁜 듯이 업무용 목소리로요. 별일 없으세요요. 대변은 보셨어요요. 약은 드셨어요 하고요. 그런 딸에게 어머니는 어떻게 대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저 어르신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매일 만나고 있었는데요. 같은 지붕 아래 매일매일 함께 있었는데요. 딸과 어머니로서 만나는 일은요,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정적인 건 그날이에요. 지금도 꿈에 나옵니다. 어머니를 목욕시켜 드릴 차례가 저한테 돌아온 날이었어요. 제가 어머니 몸을 씻겨 드리고 있었어요. 야위어 자그마해진 어머니 등을요. 아요, 나는 이 조그만 등에 업혀서 자랐구나요. 그런 생각을 멍하니 하면서요. 스펀지로 물을 흘려드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등에 점이 하나 있었어요. 오른쪽 어깨 아래쪽에요. 어릴 때부터 봐온 점이에요. 그 점이 보이는 순간요. 저는 이상하게 손이 멈췄어요. 그런데 어머니가요. 몸을 씻기시면서요. 저를 살짝 돌아보시더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화한 목소리로요. 정말 늘 신세 많이 지내요. 같은 친절한 분이 봐주셔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딸은요. 바쁜 사람이라 좀처럼 못 와요. 그래도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으면 그걸로 됐어요.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눈앞에서 자기 몸을 씻기고 있는 이 저를요. 어느 친절한 요양원 직원이라고 여기시고요. 자기 딸은 바빠서 못 온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치매 같은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딸로 봐드리는 걸 단념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 한 번도 딸의 얼굴을 보여드리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때 비로소 수님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창가에서 제 손을 잡으며요. 정수가요. 네가 와줬구나요. 하고 웃으시던 그 수님 할머니를요. 그리고 그 시절요. 정숙 씨를 마음속으로 심판하던요. 나라면 절대 어머니를 이런 꼴은 겪게 하지 않는다고 오만하게 여기던 그때의 저를요. 저는요, 정숙 씨보다 훨씬 몹쓸 딸이었던 겁니다. 정숙 씨는 멀리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매일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같은 건물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친어머니를 한 명의 어르신으로 만들어 놓고요. 바로 곁에서 못 본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등을 씻기던 손이 떨려서요. 저는 한동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요, 나야요, 나요, 딸이야요.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그 한마디가요, 도무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비겁한 딸입니까? 그런데도 저는 그 뒤로도 모르는 척 했어요. 바쁨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제대로 보고 있어요. 매일 만나고 있잖아요. 하고 자신에게 변명하면서요. 사실은 어머니와 딸로서 마주하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 죄의식을 한 번 더 느끼는 게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점점 밥을 안 드시게 됐어요. 간식 시간이 되어도요, 젤리며 양갱이며요. 그 오후 간식도 남기시게 되고요. 몸도 눈에 띄게 야위어 가고요. 직원들이 걱정해서 제게 말해줬어요. 요즘 어머니가 통 드시질 않는다고요. 저는 그래도요, 내일은 드시겠지 하고요. 또 도망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어머니 방에 약을 가져다 드렸더니요. 어머니가 이불 속에서 저를 보시고요. 방긋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안 와도 돼요. 이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말입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아유, 엄마가 나한테 신경을 써 주시는구나요. 바쁜 딸한테 미안해서요. 안 와도 된다고 말해 주시는구나요. 다정한 엄마다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제 편할 대로 해석해 버렸어요. 어머니가 나를 놓아주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또 편한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였던 걸까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참 뒤의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도 저는 직원으로서 임종을 지켰어요. 손은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몇백 명의 어르신들께 해온 것과 똑같은요. 전문가의 손이었어요. 냉정하고 손에 익은 일의 손이었어요. 딸로서 어머니의 손을 잡는 일은요.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방을 정리하는 날이 왔어요. 요양원 규칙상 돌아가신 분의 방은 비교적 빨리 비워드려야 해요. 다음 분이 순번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혼자서 어머니의 조그만 서랍장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요. 휴지에 하나하나 정성껏 쌓인 과자가 산더미처럼 채워져 있었어요. 오후 간식으로 나오는 백설기며 젤리며 양갱이며요. 어머니가 매일매일 받으시던 그 간식이요. 하나도 드시지 않은 채요. 전부 휴지에 쌓여 넣어져 있었던 거예요. 딱딱하게 굳은 채로요. 저는 처음엔 영문을 몰랐어요. 왜 이런 걸 모아두셨을까요? 아깝게 드시지 그랬어요 하고요. 그런데 서랍 맨 밑에요. 어머니 글씨로 쓴 조그만 쪽지가 있었어요. 반쯤 마비된 손으로요. 떨리는 손을 억눌러 가며요. 한자 한자 힘겹게 쓰시뇨. 삐뚤삐뚤한 글씨로요. 우리 딸은 단 것을 좋아해. 저는요, 거기서 비로소 알았어요. 무릎이 꺾여 주저앉아요.
서랍 앞에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요양원 간식을요, 당신은 드시지 않고요, 매일매일 휴지에 싸서 모아두셨던 거예요. 제가 딸로서 찾아오는 날에 건네주려고요. 어린 시절 저는 단 것을 무척 좋아했고요. 어머니는 늘 자기 목에 간식을 안 드시고 저에게 주시던 분이었어요. 전쟁통에 다들 베겠던 그 가난한 시절에요. 당신은 참으시고 저에게만 주시던 분이었어요. 그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요, 어머니가 간식을 건네주실 때요, 그 손이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했어요. 어머니 손이 건네주는 것은요, 뭐든 다 괜찮았어요. 그 어머니가요, 늙고 야위고요. 말도 잘 못하게 됐어도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 손이고 싶었던 거예요. 건네주는 손이고 싶었던 거예요. 어머니는요, 어르신 취급을 받아도요, 딸에게 존댓말을 쓰게 되어도요, 이제 안 와도 된다고 하신 뒤에도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의 어머니이려 하셨던 겁니다. 언젠가 딸이 직원이 아니라 딸로서 만나러 와주면요, 그때 이 과자를 건네주자요. 얘야요, 네가 좋아하는 단 것이다요. 그렇게 여기고요. 매일매일 당신의 낙이었을 간식을 참으시고 모아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요, 제가 직원이 아니라 딸로서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날은요, 끝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랍은요, 아무에게도 건네지 못한 채요, 굳어버린 과자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때서야 저는 겨우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제 안 와도 돼요. 그건요, 저를 놓아주려던요, 그저 다정함 같은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요, 분명 이렇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우리 딸은 나를 이제 딸로서는 만나러 오지 않아요. 오는 건 늘 직원인 딸요. 하얀 근무복의 딸요. 그렇다면 이제 안 와도 된다요. 직원한테 수발받는 초라한 꼴을 더는 딸한테 보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 아이의 어미인데요. 수발받는 그저 그런 늙은이가 되고 싶지 않은데요. 어머니는요, 마지막에 단 하나 스스로 정하신 거예요. 몸에 관한 건 이제 자기 뜻대로 어쩔 수가 없어요. 언제 밥을 먹을지요, 언제 목욕을 할지요, 언제 잘지요. 전부 정해진 대로 따르는 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단 하나 남은요,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이제 안 와도 된다였던 겁니다. 딸에게 수발받는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요. 딸 앞에서는 마지막까지요, 과자를 주는 어머니이고 싶다요. 그러니 오지 말아요. 그건 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이었고요. 마지막 선물이었고요. 모든 걸 다 빼앗긴 곳에서 단 하나요. 내 인생을 내가 정한다는요, 마지막 단 하나의 저항이었던 겁니다. 이것이요, 30년을 돌봐온 제가요, 제 어머니를 못 본 척 하고서야 겨우 다다른요, 잔혹한 진실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건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주도권을요, 통째로 누군가에게 넘겨준다는 뜻인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시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손이 떨립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요, 아직도요, 가슴이 꽉 막혀요. 후회가 너무 커서요. 그 후회는요, 평생 갖고 가야 하는 제 몫입니다. 하지만요,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만큼은요,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해요. 어머니와 수님, 할머니 같은 심정을 겪지 않았으면 해요.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30년과 어머니의 죽음으로 겨우 배운 것을요, 여러분께 건네드리려 합니다. 건강한 지금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돈 한 푼도 들지 않아요. 세 가지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첫째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갈지 말지 정하기 전에요, 건강할 때 한번요, 자기 발로 실제 요양원을 가보세요.
안내 책자로는 안 돼요. 홈페이지로도 안 돼요. 실제로 가보셔야 합니다. 되도록 점심시간이나요. 오후 3시 간식 시간에 가시면 좋아요. 그때가 요양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들어가시면요. 어르신들 얼굴을 보세요. 표정을 보세요. 눈빛을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직원이 어르신을 뭐라고 부르는지 들어보세요. 이름으로 불러드리는지요. 아니면 그냥 어르신요, 그냥 할머니요, 그렇게 부르는지요. 그걸로요, 그 요양원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지요, 일로 보는지요. 대충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요, 복도에 혼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고요. 그냥 시간이 가는 걸 기다리고만 계신 분들이요. 얼마나 계신지를요. 요양원을 고른다는 건요. 어머니 아버지가 마지막을 보내실 공간을 고르는 거예요. 그 선택을요. 팜플렛 몇 장으로 하지 마세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혹시 이미 요양원에 계신다면요. 오늘 당장 가보세요. 오랜만에 가시는 거라면요. 손에 단 것 하나 들고 가보세요. 백설기 하나라도요. 그분이 그것을 받으시는 눈빛을요. 잘 들여다봐 주세요. 그리고요. 들어가실 때요. 이 한마디를요. 꼭 해보세요. 엄마요. 나왔어요. 아버지요. 나왔어요. 스님 할머니가 그토록 기다리던 게요. 딱 그 한마디였으니까요. 그리고 면회를 가시면요. 용무만 보고 나오지 마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약 드셨어요. 요. 식사 잘 하고 계세요. 요. 그렇게만 하고요. 나왔어요. 그 대신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옆에 앉아주세요. 아무 말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요. 그분 곁에 있어주세요.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요. 이 질문 하나만 해보세요. 엄마요. 젊었을 때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아버지요. 살면서 제일 잘한 거 뭐예요? 그 한마디가요. 그분을요. 어르신이 아니라요. 살아온 삶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요양원이 해줄 수 없는 것을요. 그 한마디가 해주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종이 한 장 준비하세요. 전단지 뒷면이라도 좋아요. 그리고요. 단 하나라도 좋으니 적으세요. 이것만큼은 누가 뭐래도 마지막까지 양보 못한다는 것을요. 아침차는 내 손으로 우려내고 싶다요. 좋아요. 기르는 고양이와 떨어지기 싫다요. 좋아요. 죽을 때까지 내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요. 좋아요. 좋아하는 음악을 매일 듣고 싶다요. 그것도 좋아요. 창밖이 보이는 자리에 있고 싶다요. 그것도 좋아요. 매주 한 번은 내 손으로 밥을 지어 먹고 싶다요. 그것도 좋아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소해 보여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작은 것일수록요. 마지막까지 당신을 당신이게 해주는 것들이에요. 어머니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양보 못할 하나를 대신 말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그 역할을 해야 했는데요. 직원 얼굴로 그냥 지나쳐 버렸던 겁니다. 그 쪽지 하나가요. 어머니가 어머니로 있을 수 있는 마지막 자리를요. 지켜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셋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종이를요. 누군가 한 사람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고요. 이렇게 부탁해 두세요. 내가 스스로 말할 수 없게 되면요. 이것만큼은 네가 나 대신 말해달라고요. 남편이든요, 아내든요, 자녀든요, 친한 친구든 좋아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건 자녀가 있는 분께 조금 용기가 필요한 이야기입니다만요. 혹시 언젠가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면요,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면요, 한 달에 몇 번 얼굴 보러 올 거니요. 숫자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요, 당연하지요. 자주 갈 테니까 걱정 마요 하는요. 애매하고 다정한 말이 돌아오면요. 조금 조심하세요. 다정한 거짓말만큼 믿을 수 없는 게 없어요. 그것보다는요. 음료
한 달에 2번 정도려나요. 일도 있고 하며요. 조금 겸연쩍은 얼굴로 정직하게 숫자를 말해주는 아이가요. 훨씬 믿을 만합니다. 그 한 달에 2번은요. 정말로 지켜지니까요. 주님 할머니도요. 우리 딸이 곧 온다니까 하는 그 다정한 말에요. 남겨진 거였어요. 그리고 이건요.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혼자 사고 계신데요. 요양원에 모셔야 하나 고민 중이시라면요. 먼저 이걸 알아보세요. 제가 요양이라는 게 있어요. 요양원에 입소하는 게 아니라요. 집에 계시면서요.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몇 시간씩 찾아가서요. 식사 준비도 해드리고요. 청소도 해드리고요. 목욕도 도와드리는 거예요. 장기 요양보험이 있어서요. 65세 이상이시면서 요양 등급을 받으시면요. 본인 부담이 크지 않아요. 요양원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요. 집에서 지내실 수 있어요. 집에서요. 당신이 오랫동안 살아온 그 공간에서요.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요. 요양원보다 훨씬 열려 있어요. 전국 주민센터에 가시면요. 장기 요양보험 신청 방법을 알려드려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요양원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요양원에 가게 되더라도요, 적어도 이것만은 해두세요. 어떤 요양원이든요, 처음 입소할 때요, 담당 직원한테 이렇게 말해두세요. 이분은요, 평생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런 것을 좋아하세요. 이런 것만큼은 지켜주세요. 라고요. 그 한마디가요, 어르신이 입소 초반에요. 그냥 어르신이 아니라요. 한 사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데요. 정말 도움이 됩니다. 좋은 요양원의 직원은요. 그걸 들으면요. 잊지 않아요. 그 어르신을 대할 때요. 다르게 대하게 돼요. 지금 당장이라도요.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엄마요. 나야요. 별일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 전화 한 통이요. 어머니 아버지께는요. 오늘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창가에 앉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날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요. 혹시 죄책감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셨거나요. 아니면 요양원에 모실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요.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정숙 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오히려요. 3년을 혼자서 버텨낸 정숙 씨는요. 저보다 훨씬 잘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요. 그건 요양원에 모셨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모셔놓고 나서요. 찾아가지 않은 건요. 이름으로 불러드리지 않은 건요. 젊었을 때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은 거죠. 그게 잘못이에요. 요양원에 계신다고 해서요. 이미 끝난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지금 가세요. 지금요. 오래전에 어긋났던 것들이 있더라도요. 지금 가서요. 손 잡아드리면요. 그게 다예요. 어머니요. 아버지요. 제가 왔어요. 그 한마디가요. 늦지 않았어요. 저는요.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짝도 진작에 먼저 보냈고요. 자식들도 저마다 멀리서 살고 있어요. 솔직히 외로워요. 하지만요, 저는 정한 게 있어요. 마지막까지 나로 있겠다고요. 수발받는 늙은이가 아니라요. 이름을 가진 나 자신인 채로 끝내겠다고요. 어머니가 그 굳어버린 과자로요. 목숨을 걸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무 늦었지만요. 그래도 여러분께는요. 늦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도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하나만 해보시겠어요? 종이 한 장요. 전단지 뒷면이라도 좋아요. 거기에 단 한 줄요. 이것만큼은 마지막까지 양보 못한다는 걸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일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종이를 보여주고요. 내가 말 못하게 되면 이것만큼은 대신 말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그저 그것뿐이에요. 한 푼도 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당신이 마지막까지 당신으로 있기 위한요. 가장 확실한 준비가 됩니다. 어머니에게는 없었던 그거죠.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요. 건강할 때 직접 발로요. 요양원을 한번 가보세요. 어르신들 얼굴과요. 직원들이 어르신을 어떻게 부르는지 들어보세요. 요양원에 부모님이 이미 계신다면요. 오늘 당장 찾아가 보세요. 엄마요, 나왔어 하고요. 둘째요, 종이 한 장에요. 마지막까지 양보 못할 것 한 줄을 써두세요. 그게 당신의 마지막 자존심이 됩니다. 셋째요, 그 종이를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에게 보여주세요. 숫자로요, 한 달에 몇 번 와줄 수 있는지요,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이 세 가지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길고 긴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마지막을 집에서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요양원 쪽이 더 안심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는 건 없어요. 집에는 집에요. 요양원에는 요양원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 더 고민되는 거죠. 괜찮으시면 댓글로 당신의 이유를요, 한마디만 들려주세요. 나는 집이 좋다요. 왜냐하면요, 더 좋고요. 나는 요양원이 좋다요. 왜냐하면요, 더 좋아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요. 같은 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느뇨. 어딘가 누군가의 등을 살며시 밀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남았다면요. 부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눌러두시고요. 괜찮으시면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분께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지내세요. 그리고요, 오늘 밤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엄마요, 나야요, 별일 없어요. 딱 그 한마디만요. 그분이 그 전화를요,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지요. 이제는 아실 테니까요.